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 3강에서는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1, 2강에서 배웠었죠? 그러면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 바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3강에서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주제는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지난 2강에서 덧셈, 뺄셈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곱셈을 할 건데요.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 밑에 한 줄로 잘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한 다음 뭐뭐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자, 정리를 할 때는 어떤 항끼리 모아서 하는데 지난 2강에서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했었죠. 어떤 항? 그렇죠. 동류항입니다. 동류항.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x면 x, x제곱이면 x제곱끼리, xy면 xy끼리 이렇게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해준다는 거야. 자, 동류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분배법칙이라는 요 친구는 처음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배법칙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짜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의 성질은 방금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분배법칙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선생님이 옆에다가는 예시만 적어 놓았는데요. 이 예시를 보고 어떤 게 분배 법칙일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이 분배 법칙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1번 이름, 2번도 다 이름이 있겠죠? 1번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교환 법칙.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결합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다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수학을 또 더 심도 있게 배워보고 하면은 이 세 가지 법칙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교환 법칙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우리가 곱하기랑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면요. 뭐 3 곱하기 5랑 5 곱하기 3이랑 똑같이 얼마예요? 15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항식의 곱셈도 일단은 곱셈이기 때문에 그 정수에서의 곱셈이랑 똑같은 성질을,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결합법칙 같은 것도 예를 들면은 얘는 3 곱하기 5하고 여기다 2를 곱하는가 아니면은 3 곱하기 5 곱하기 2 이 괄호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괄호가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걸 먼저 해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3, 5, 15에다가 2를 곱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5, 2, 10에다가 3을 곱하는 거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과는 모두 얼마다? 30이다. 자, 요런 게 결합법칙이었고요. 분배법칙. 오늘 우리가 분배법칙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분배법칙은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예를 보면요. 자, 여기 먼저 요거를 봅시다. A가 B에도 곱해주고 C에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AB 더하기 AC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뒤에 거는 선생님이 일부러 안 써놨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C처럼 이렇게 뒤에 붙어 있어도 여기 앞에 곱해주고 뒤에 곱해주고 가운데에 플러스를 중심으로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AC 더하기 BC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분배법칙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항식의 곱셈의 성질 세 가지 교환, 결합, 분배법칙 체크해봤고요. 분배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분배법칙 이해하기에서 간단한 세 가지 예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예들을 살펴보시면서 분배법칙을 조금 더 같이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차근차근 복습을 해보려고 선생님이 쉬운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5가 앞에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괄호가 써있죠. 분배법칙 이용해서 5를 어디다가 A에도 곱해주고 뒤에 2B에도 곱해주고 부호는 어떻게 따라오면 돼요? 가운데 플러스로 연결된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5랑 A랑 곱해주면은 5A 너무 쉽죠? 가운데 플러스 그 다음에 5랑 2B랑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5랑 2B는 일단 숫자끼리 문자끼리 곱하니까 5, 2, 10에다가 뒤에 B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은 너무 쉬웠죠? 예제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예제 2번은 어디서 본 듯 만 듯한데 사실 이 친구도 중학교 때 조금 배웠을 내용이에요.
근데 분배 법칙을 이해하는 데 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요 앞에 있는 A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뒤에 거랑 다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자, A에다가 A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A에다 A 곱하면 A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B에다가 곱하면 A, B가 되죠. 그러면은 요 친구는 일단 파란색 부분만 했을 때 A에다가 A 곱한 A 제곱, 그 다음에 부호 마이너스 AB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것도 한 번 더 해줘야겠죠. 뒤에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는 B가 움직이잖아요. 그쵸? B에다가 A 곱하고 또 B 곱하고 이렇게. 그쵸? B에다 A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BA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B랑 B 곱하면은 B제곱이죠. 근데 부호는 어떻게 돼요? 부호는 여기 잘 봐주셔야 돼요. 앞에 거는 부호가 플러스고 뒤에 거는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여기는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챙겨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분배 법칙 한 다음에 여러분 위에 생각나시나요? 동류한끼리 묶어서 정리한다. 그러니까 같은 한끼리 묶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AB랑 플러스 AB랑 BA가 사실 AB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럼 이거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0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리해주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볼 곱셈 공식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 3번도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3번은요. 이제 우리가 분배 법칙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분배를 해주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일단 뭐부터 해줄까요? 이 앞에 있는 EX를 하나씩 다 곱해줄 거예요. 자, 일단 뒤에 있는 X제곱에다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숫자는 2, 문자는 X 하나에다가 제곱된 거 곱하니까 X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다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숫자는 어떻게 돼요? 숫자는 2랑 곱하니까 4곱. 문자는 X 곱하니까 X제곱이죠. 부호는 어떻게 돼요? 앞에 거는 플러스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x에다가 이제 3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에 이렇게 곱해주면요. 자, 숫자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요? 2랑 3이랑 곱하니까 6. 뒤에는 x가 없죠? 그래서 x 하나만 붙여주고 부호는 플러스였기 때문에 플러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에 거 3개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다가 식 정리해서 써볼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다. 자, 그러면 이제 빨간색 부분 다시 지우고요. 뒤에 있는 거 해봐야겠죠. 뒤에는 뭐를 해봐야 돼요? 여기 있는 1에다가 이제 뒤에 거를 하나씩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1에다가 곱하면은 곱하나 마나 다 똑같죠? 1 곱하기 x제곱은 그대로 x제곱. 1에다가 마이너스 2x 곱하면 마이너스 2x. 3 곱하면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대로 뒤에다가 가져와서 써볼게요. 좀 구분이 되게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뭐만 해주면 된다? 동류항끼리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 그럼 앞에 거부터 차례차례 동류항 찾아볼게요. 2x 세제곱 동류항 뒤에 있나요? 여기 뒤에 쭉 보니까 x 세제곱에 대한 건 없네요. 동류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대로 써준다. 자, 마이너스 4x제곱은 동류항 플러스 x제곱 있죠? 두 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x제곱이겠다. 자, 그 다음에는 6x 동류항 찾아봅시다. 6x랑 마이너스 2x 있죠? 6 빼기 2 하면은 플러스 4x. 마지막에 누구? 3은 그대로 데려온다. 이렇게 하면은 분배 법칙을 이용한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배 법칙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그냥 보기만 하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쓰고 계산을 해보셔야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럼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이거를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기로 넘어와서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방금 우리가 분배 법칙 알아보기에서 했던 게 바로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라는 게 이제 펼쳐봐라. 이걸 이제 괄호가 없이 나타내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배 법칙은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하나하나씩 다 나누어 준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있는 문제는 누구부터 해줄까요? 요 x부터 하나하나씩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곱해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x랑 x제곱 곱하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x 한 개짜리였어요. 앞에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랑 곱하면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숫자는 앞에가 지금 1x고 뒤에가 마이너스 2x잖아요. 앞에 것끼리 곱하면 숫자 2, x 제곱에다가 부호는 마이너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3이랑 한번 곱해볼게요. 1x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한다. 그럼 숫자끼리 곱하면 3, 문자는 x 하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x에다가 뒤에 있는 식을 곱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플러스 2에도 한번 곱해봐야겠죠. 자, 플러스 2인 상태에다가 뒤에 거를 하나씩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앞에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2배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에다가 x제곱 곱한 거는 2x제곱,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2x 곱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뒤에다가 써줄 건데 선생님은 얘를 조금 나중에 동료한끼리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쓰는 거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정리했던 걸 이렇게 세로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동료한끼리 딱딱 보이죠? 여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같이 동류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끼리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사실. 자, 첫 번째 x세제곱은 동류항 없으니까 그대로 x세제곱 내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류항 있나요? 없나요? 여기 x제곱에 대한 동류항이 앞에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래서 여기는 0이에요. 0x제곱이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보통은 우리는 안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4x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x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마이너스 6은 짝꿍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 그래서 답은 이게 끝입니다. 요거를 또 오밀조밀하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또 앞에 2x랑 누구랑 곱해줘야 돼요? 뒤에 있는 거 하나씩 차례로 곱해줍니다. 2x에 x 세제곱 곱한다. 숫자는 2, x의 몇 제곱? 4제곱. 여기 1제곱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x랑 곱하는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숫자는 똑같이 2고 x 이번엔 제곱이 되겠죠. x 하나니까 2x 제곱이 되는 거예요. x 두 개에 곱해진 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부호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 일단 오른쪽에 가져올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3도 곱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곱할 때는 부호도 조심해서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3이랑 x 세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에다가 그냥 뒤에 문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x랑 곱하면은 그대로 마이너스 3x다. 마이너스 3이랑 맨 뒤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그것도 오른쪽에다가 옮겨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차수 잘 보이라고 세로로 한번 써봤고요. 이제 동류항끼리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x 4제곱 밑에 동류항 있나요? 없죠. 그래서 그대로 내릴게요. 2x 4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세제곱 동류항 있나요? 위에는 보니까 x제곱부터 시작해요. 그럼 위에 동류항 없으니까 그대로 이 친구도 내려서 마이너스 3x 세제곱 써줄게요. 그 다음에 x제곱을 보니까 밑에 x제곱 없죠? 그럼 얘도 그대로 쭉 내려주면 된다. 부호 주시면서 잘 데려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에 대한 거 보니까 이제 동류항 생겼죠.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마지막으로 상수항 요 친구도 동류항이 없네요.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동류항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식이 좀 길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은 요거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번도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3번은 x랑 y가 잘 적절히 섞여 있는데 여러분이 분배 법칙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일단 x 곱해줘야겠죠. x를 하나 또 곱해볼게요. 위에는 자리가 좀 없으니까 조금만 내려서 곱해봅시다. 자, 이렇게 곱해주면은 x와 x제곱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이죠. 자, 두 번째 거 xy 곱해주면 x 몇 개? x 두 개, y 하나. x제곱 y 되고요. 자, 맨 마지막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 y 제곱. 여기는 부호가 앞에도 플러스, 뒤에도 다 플러스였기 때문에 다 그냥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옮겨서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앞에 거 x는 다 끝났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y 차례입니다. 마이너스 y를 여기다 이제 하나씩 곱해줄 건데요. 첫 번째 x제곱이랑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고요. x부터 써줄게요. x제곱 y. 이거는 두 개 뭐 섞일 수 있는 게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부호는 또 역시 마이너스고요. x, y 제곱 이렇게 되죠. x 하나, y 두 개입니다. 그래서 x, y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도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부호는 역시 마이너스고요. y가 한 개에다가 두 개 곱해지니까 y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밑에 데려와서 써볼게요. 이것도 세로로 써줄 건데요. 마이너스 x제곱 y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써준 거고요.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을 여기다가 데려와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동류항을 보니까 동류항은 일단 x세제곱은 없으니까 얘 살려놓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거 해볼게요. 가운데 거. 요 친구 똑같은 항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고 또 뒤에도 마찬가지로 없어지죠. 그러면 남는 건 누구다?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을 잘 봤을 때는 얘가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구나. 이게 바로 이제 분배 법칙을 해서 전개를 했을 때의 매력이겠죠. 사실 방금 푼 3번 문제와 같이 이런 매력적인 곱셈 결과를 나타내주는 것들이 몇 가지 식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고 하고 외워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래 이번 강의에서 곱셈 공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다양한 예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강의가 길어져서 다음 강좌에서 곱셈 공식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항식의 곱셈,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동류항끼리 정리하는 거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제가 연습한 거지 여러분이 연습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는 문제 푸시면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의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